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HLB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주가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전일 HLB 생명과학과 이제 합병 동의하는 엘리바를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공시로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장이 안 끝났으니까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6월 27일 이제 기자회견 때 진영곤 회장님의 기자회견 때 못난이 바이오주였죠. 그때는 이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뭐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더니 이제 거의 바이오 주도주로 등극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합병은 뭐고 왜 주도주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메모장을 띄우면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인색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체크를 해야겠죠. HLB 생명과학이 공시를 했습니다. 엘리바 주식, 엘리바는 기존의 LSK 바이오죠. LSK 바이오, 파마 이쪽 사명이 변경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32만 5천 32만 5천 10주를 HLB에 양도하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조건으로 이제 HLB 보통주 58만 6,098주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뭐 397만 달러라고 하는데 요거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인아웃 권리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NDA 시점에서 NDA와 시판허가 시점에서 각각 397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이제 HLB 주식을 권리를 획득을 하고 적어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은 HLB 주식 58만 6,098주 취득 그리고 현금 취득 플러스 현금 뭐 이거는 인아웃까지 하면은 397만이니까 거의 약 1200, 20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게 왜 이렇게 합병을 하냐면요, 복잡하게 하냐면요, HLB의 업종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시면은 제가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죠. HLB의 업종은 현재 놀라지 마세요. 바이오가 아닙니다. HLB가 이제 LSK 바이오를 이제 인수하면서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것이지 HLB의 업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도 업종 주요 제품 구명정이에요. 좀 황당하실 수 있어요. 이 기업을 바이오 기업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과거에 한번 제가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네 항암제 개발하는 업체라며 근데 이건 뭐야? 너네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하는 업체? 구명정을 이게 주사업이라고? 뭐지? 뭐지? 하고 문의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드렸죠. 이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흥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도. 그러면은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베트남에 투자를 알아본다. 좋은 기업이 있대요. 어,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업종을 봤더니 조선업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의심 가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상장된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저는 이런 거 신뢰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니 중국이 자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왜 지네 나라 상장 안 하고 우리나라에 상장합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드리죠. 이건 제 성향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인도나 베트남에 투자를 알아보는데 항암제 개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업종이 조선업 투자할까요? 투자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HLB야 우리가 아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인도, 베트남처럼 이제 신흥국이고 우리가 투자처를 알아보는 외국인이다 내가라고 생각하면은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의약품 업종으로 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나 볼 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보이는 시각이 중요한 거고. 자,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12만 5천 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확인해 보면은 기존의 탑라인 발표가 6월 26일 날 있었죠. 이때 발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탑라인 발표할 때 그 1차 지표가 전체 생존기가 OS인데 이게 옵디보가 5.26개월 그리고 론서프가 5.7개월인데 경쟁 약물 대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전체 생존기 1차 지표는. 그리고 2차 지표인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 옵디보가 1.16개월이고 론서프가 2개월이다. 근데 경쟁 약물 대비 2차 지표는 굉장히 유의미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시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받아들였고 절반의 성공이니까 절반의 실패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이거였죠. 지장훈 회장이 내부적 판단으로 FDA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 자, 신약 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승인을 얻어서 품목 허가를 얻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좀 더 나은 치료제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그 많은 돈을 임상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판매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FDA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 판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내부적 판단이라고 했으니까 절반의 성공은 그냥 절반의 실패구나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임상 실패라고는 안 해서 임상 지연이라고 했지.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를 절반의 실패라고 받아들인 거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이때 말씀드렸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 전이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제가 요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점한가고 한 날 HLB가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위쪽 반등 나오면은 42,500원 위쪽에서는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기술적으로 맞다. 그리고 그냥 HLB의 기술력에서 문제가 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이제 조금 목표치에 미달됐고 그리고 2차 지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이 위암 3차 치료제 시장에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의 파트너사로서 뭐 여러 가지 임상을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약효는 있으니까 파트너만 잘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을 다 그어드리면서 반등이 나오면 최대치가 5만 원일 거고 만약에 43,500원 요 구간을 돌파 못하면 한번 밀릴 수 있다. 36,000원 중요한 구간이고 28,0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3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배에 힘 빡 주고 가시는 분들도 아예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보세라닙의 효능에 대해서 저처럼 의심 갖지 않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하실 분들은 42,500원에서 매도 말씀드렸고, 이 36,500원 이탈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렸어요. 요거 이탈하니까 이때 매도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매도 안 하신 분들, 이때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8,000원 지지가 유력한데 이탈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이 아래 구간에서는 싸다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다. 28,000원 회복할 때 매수해야지 흐름이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42,500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이득을 취한 거죠. 42,500원에 매도해서 28,000원에 매수했으니까.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28,000원에서 단순하게 5만원까지 반등만 봐도 2배 약간 안 되는 반등이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HLB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빠르게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결과가 거의 뒤집힌 상황이 됐죠. HLB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봤더니 각종 컨설팅 업체들에서 아니 이 정도 효과가 나왔는데 왜 이걸 허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 우리랑 같이 작업해서 FDA 승인 신청해보자라고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코빙턴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24일 날 이제 프리-NDA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전 미팅을 하는 거죠. 프리-NDA 쪽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결과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빙턴하고 계약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러면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양권 회장께서 진 회장께서 말씀하신 이 기자회견 자체가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 진양권 회장이 발표를 하면은 앞으로 좀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도는 안다고 했어요. 진양권 회장께서는 26일 날 자료가 넘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주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탑라인 발표 결과 발표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날도 그때까지는 판단이 FDA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주주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기를 내신 거고,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 결과를 말씀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확정적으로 실패다라고 아무리 회사에서 지연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수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실패로 받아들였으니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뢰를 좀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코빙턴하고 저렇게 계약해서 사전 미팅 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야죠. 다시 8만원 전후까지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됐어요? 임상 발표를 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이 됐죠. 최고의 신약으로 선정이 되면서 아예 뭐 임상 3상 성공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올라왔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28,000원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셨어요. 뭐 지금 5배 가까이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돌파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10만원 넘어가면은 언제든지 쉴 수 있다. 대신 이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이때 하락한 결과가 임상 지연이고 시장에선 절반의 실패로 받아들여서 밀렸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임상이 성공이라면은 이 주가에 8만 원대에 있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임상 성공에 대한 값어치를 주가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뭐 고작 한 20% 정도 올라서 10만 원 됐다고 끝난다? 가치가 신약의 가치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FDA 허가가 나오는 것까지 최종 결과까지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잖아요. 코빙턴 같은 이런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얼마나 이런 FDA 승인 쪽으로 해서 잔뼈가 굵은데 리보세라님이랑 같이 해보자고 이거는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허가가 나온다. 이슈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사상 최대치가 이제 15만 원 이제 초반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가는 거고 만약에 사전 미팅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15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실적까지 보면서 꾸준한 테마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임상 진행 중일 때 임상 이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 실적으로는 안 지켜요. 오히려 돈을 더 쓰는 거죠. 임상 3상 허가 받았으면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임상 2상보다 임상 3상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시간과 돈을 굉장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돈을 많이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품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거잖아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뭐 라이선스 아웃도 뭐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HAB는 뭐 긍정적인 요소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대신 끝까지 뭐 방심하면 안 됩니다. 허가는 FDA에서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 결과까지 나오면은 이제 진양권 회장이 기존에 언급하셨던 코스닥 시총 1위의 도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이면은 HLB가 지금 전일 기준으로 4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조 8천억인가? 7조 8천억 죄송합니다. 7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4조 8천억 7조 대충 계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있진 않겠죠.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적어도 HLB가 20만 원대 이상은 올라가야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바이오주가 저렇게 가면은 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셀트리온도 이제 램시마이스 C하고 이제 트룩시마 미국하고 램시마이스 C 유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면 적어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가야 두들기지 않을까 싶어요. HLB가. 그래서 뭐 시총 1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뭐 나중에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도전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음상 HLB 채널에 가시면은 진양권 회장께서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주요 지표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체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나왔고 무진의 생존기가 뭐이 ORR이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양호하게 나왔다. 나머지 부분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미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양권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쫙 추려보면은 첫 번째, 요거 메모장을 다시 띄워서 첫 번째, 글로벌 항암 신약으로서 탁월한 약효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게 주 내용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이람자 같은 경우는 2차 치료제라서 안정성이 뭐 좋은 편인데 3차 치료제보다 안정성이 더 좋은 편인데 오히려 사이람자보다 출혈, 복통 등 더 나은 안정성 확보. 생각해보세요. 그 리보세라님은 경구용이란 말이에요. 먹는 항암제란 말이에요. 약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항암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보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론서프 같은 경우도 뭐 빈혈, 뭐 백혈구 감소, 뭐 혈소판 감소 등 중요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됐다. 감소증, 뭐 혈소판 감소증 등 안정성 확보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성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신약 개발할 때. 그리고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그러니까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이 확인됐으니까 FDA에 이제 신청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3상 결과 코커션 포함해서 인종별 차이가 없는 효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이 특정 국가들에서 좀 문제가 됐다고 해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약물을 복용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데이터가 좀 어긋나지 않았느냐, 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3상 결과는 차이가 없는 효능을 확인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다른 경쟁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 해당 국가들에서만 작게 다시 임상을 한다고 기존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 기전에 이제 4일암자랑 동일 기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치료 실패한 환자한테서 동일한 약효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 그래서 신약으로서의 가치와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해당 영상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링크는 제가 하나 남겨드릴게요. 본문에다가 참고해드릴 테니까 제목 터치하시면은 뭐 강연에도 신청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HLB가 집중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10월 24일 프리 NDA 쪽에 아주 모든 이 미팅의 모든 걸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집중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라이선스 아웃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제약사랑은 라이선스 아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뭐 HLB의 뭐 상승은 기정사실화가 될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품목 허가를 못 받는 건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약효는 확인됐다는 정도의 의의를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뭐 나오는 거는 가능성 높다고 하니까 24일 뭐 미팅하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서 요거 돌파하면 10만 원 위쪽에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12만 5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2만 5천 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 된다. 여기서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절반 매도했다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파하면은 재매수하는 이런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21선이 지금 7만 5천 원대 있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5일선 타고 무슨 테마주 마냥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5일선 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이 싫다 그러면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방법이라도 한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이탈할 경우에는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21선 맞춰서 재매수를 하거나 12만 5천 원 돌파 시에 재매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아요. 조금 올라가서 쉬는 거랑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쉬는 거랑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위쪽에 15만 원까지 가서 쉬는 거랑 비교하면은 갈수록 더 좋은 거다.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은 거다. 대신 좀 오래 쉴 수는 있는데 원래 주가들은 오래 쉬는 게 정상입니다. 많이 올라올수록 조금 기간을 더 많이 잡고 쉬어야 되는데 HLB는 좀 다른 게 이슈들이 오래 쉬지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도 이슈가 있고 24일 날도 이슈가 있고 그럼 다다음 주 정도에는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슈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이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승하고 해서 기존에 만약에 결과만 사전 미팅만 잘 나와도 15만 원 기존에 뭐 고점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HLB 생명과학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서 지금 경고 종목으로 이제 분류돼 있어 단기 급등으로 해서 경고 종목으로 분류돼 있어서 뭐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 17,000원은 돌파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유하신 분들은 17,000원 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5천원 유지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설정해 드리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HLB의 리보세라믹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저희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희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여기서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시면 된다고 했고 그냥 보유하실 분들은 난 이렇게 매매하는 거 바쁘게 매매하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HLB는 지금 뭐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그 병용 임상하는 것도 있고 간세포암 1차 치료제죠. 그리고 뭐 기존에 그 있는 임상 뭐 중국에 이제 시판 허가권을 이제 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항서제약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임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해당 임상들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예를 들면 난소암이든 뭐든 괜찮은 것 같네 싶은 것만 골라서 이제 리보세라믹이 이제 글로벌 시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상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그 항소제약이 이것저것 임상 실험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HLB가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암 3차 치료제는 끝이 아니고 2차 치료제 시장 진출하는 병용요법으로 2차 치료제 시장을 진출하는 거 요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여기에 난소암까지 일단 현재는 6개 암종에 대해서 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현재 수익이 많이 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잘 하시고 HLB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업이 임상을 성공시키고 진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상반기 때 계속 말씀드린 게 하반기에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뭐 이런 큰 이슈들이 굵직한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두 종목 정도만 잘 해줘도 바이오가 한 번쯤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바이오가 이제 세계로 비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HLB랑 메지온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임상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안정성이라던가 효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기업에서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김소영 대표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이제 족부계양 쪽으로 보고 확인하고 해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헬릭스미스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K바이오의 뭐 강력한 돌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뭐 실적으로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제2의 셀트리온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바이오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저랑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략을 여러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짜는 것뿐이지 바이오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글로벌 이제 경쟁 약물 다 공부하고 하는데 잘 돼서 제2의 셀트리온이 많이 나왔어요. 제2, 제3의 셀트리온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한 번에 다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도움될 만한 내용들 한 번에 좀 압축을 해서 올렸으니까 잘 시청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제
진양권 회장께서 영상 공개하신 거는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가서 한 번씩 다 보세요. 한 두세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아가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